그러면 리프팅이라는 게 뭔지 제가 뭐 다른 동영상에서도 뭐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. 우리 얼굴은요, 얼굴뿐만 아니라 인체가 다 그렇죠. 골격과 연부 조직, 말랑말랑한 조직이요, 연부 조직. 그러니까 이 골격 프레임하고 연부 조직, soft tissue. 이게 결합이죠. 그게 인체죠. 네?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주 긴밀하고 밀접하게 붙어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게 느슨해지는 거예요. 이게 느슨해지는 거예요. 근데 이 골격하고 연부 조직이 붙어 있는 정도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는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고 어떤 부분에는 좀 느슨하게 붙어 있어요. 특히 얼굴에서는요, 요 부분, 요 부분, 요 부분, 또 요 부분, 이런 데가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. 그걸 그래서 우리가 고정인대라고 하고요. 그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좀 더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. 또 이 얼굴뼈 중에서 광대뼈하고 턱뼈 사이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.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? 광대뼈하고 턱뼈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 살을 뺨이라고 그러잖아요. 뺨, 볼살, 뺨. 예. 뺨의 내부에는 뭐가 있나요? 뼈하고 안 붙어 있죠? 뺨의 내부에는. 뺨은요, 이 주변만 위쪽 부분은 광대뼈에 붙어 있고요. 아래쪽 부분은 아래턱뼈에 붙어 있죠. 그래서 바로 그게 이 구강 스페이스, 입안 스페이스에 바깥쪽 벽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. 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입술이 있고 요 안쪽에 요만큼이 볼이잖아요. 근데 이 볼의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이 안쪽만 붙어 있고 나머지는 떨어져 있는 거죠. 그래서 느슨한 부분 중에서도 가장 느슨한 부분이 바로 이 볼살이죠. 그래서 볼살이 인중을 쪽으로 넘어오면 이게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거고, 턱선을 따라서 내려오면 영어로는 jowl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심술보 이렇게 되고요. 그리고 이 아래 턱뼈의 아랫부분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죠. 그래서 여기 처지고 여기 처지고 여기 처지는 거예요. 이 처진 부분을 원래 위쪽에 있는 부분을 끌어올리는 게 리프팅입니다. 사실 이때 처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진 부분의 윗부분은 약간 꺼짐이 와요. 왜냐하면 살들이 여기 뜬 게 이리로 내려가고 여기 뜬 게 이리로 내려가고 여기 뜬 게 이리로 내려가니까 꺼짐이 이 위쪽엔 꺼짐이 오죠.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니라 이제 그 꺼짐을 해결하려고 먼저 여기다가 지방부터 넣으세요. 왜냐하면 그게 먼저 눈에 띄거든요. 근데 사실은 그게 꺼진 게 살이 위축된 게 아니라 밑으로 처졌던 거죠. 그러니까 여기 살들이 일로 처지고 여기 살들이 일로 처지고 그런 거죠. 그래서 특히 뺨 같은데 말이죠. 이런 데다가 지방 주입 많이 하신 분들은요,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세요. 뭐 지방 주입이면 그래도 낫죠. 무슨 이물질 같은 거, 정체 모를 이물질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게 이런
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가 있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. 그것도 곤란하지. 이 뺨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처지는 문제가 생기죠. 그 연예인들 중에서 그렇게 해서 활동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리고 이 턱선 따라서 뭐 저번에 나는 한 40대 초반에 아주 비교적 젊은, 제가 보기엔 젊은 연예인인데, 이거 뭐 완전히 뭘 맞았는지 완전히 얼굴이 그냥, 이거 맞으면 주름은 없어지죠. 그렇지만 처짐은 뭘 맞았다고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. 상식적으로. 사실 의학도 이 상식의 연장선에 있는 거거든요. 어쨌든 이렇게 처진 부분을 끌어올리는 데는요, 제일 간단하고 만만한 게 실리프팅이죠. 실리프팅은 이 살 속에다가, 살이 이제 볼륨이 있잖아요. 살 속에다가 마치 심지처럼 실을 걸어 넣죠. 그래서 마치 초 안에 들어있는 심지를, 초를 들어올릴 때 그 심지를 들어올리면 들어올려지겠죠. 네. 그래서 거길 따라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게 바로 실리프팅이에요. 근데 실리프팅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. 실리프팅이 우리가 양초 같으면은 사실은 그게 단단한 고체 상태의 양초는 단단하니까 심지 따라서 잘 올라간다고요. 근데 살은 말이죠. 심지가 이렇게 있으면은, 실리프팅이 있으면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딱 올라가면 말이죠. 심지가 있는, 심지에 가까운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올라가겠죠. 근데 심지랑 먼 부분은 덜 올라가겠죠. 그래서 피부 표면에 이렇게 심지 있는 부분은 많이 올라가고 심지하고 먼 부분은 잘 올라가지 않는 이런 불평등,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이 딤플, 보조개 또는 이런 울퉁불퉁한 걸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개 집어넣는다. 여러 개. 심지를 여러 개. 그럼 해결하죠.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개를 집어넣으면 그 자체가 이물질이죠. 또 심지는 실들이 대부분 녹는 실들이든 안 녹는 실들이든 엘라스틱 굼이라는 거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딱딱해요. 딱딱하니까 어떻게 해요? 살을 만져보면 이건 뭐 돌덩어리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막 내린 눈처럼 보드라올 걸 생각을 하고 딱 만져보면 완전히 이거는 반쯤 녹았다가 다시 그런 눈 같단 말이죠. 딱딱하면서 이 리프팅, 물론 보기에 좋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말이죠. 이 터치, 촉감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. 더군다나 인체인데. 예. 그래서 이 실리프팅을 너무 실을 많이 넣으면은요, 너무 실을 많이 넣으면 이렇게 딱딱해지기도 하고, 또 보세요. 이거 뭔지 아세요? 이거 지금 여기 얼굴뼈 사진인데요. 얼굴뼈 엑스레이인데요. 이거 뭔지 아세요? 이거 금실이에요. 금실. 저는 사실 금실이라는 걸 본 적도 없어요. 사실은 이거 왜 쓰는지를 나는 사실 모르겠는데, 지금도 많은 선생님들이, 되게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잘 안 써요. 근데 주로 뭐 리프팅, 실리프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거 쓴다고.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나중에, 나는 이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 모르겠어. 그리고 설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리프팅이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이런 뭔가 이물질을 넣어서 리프팅하는 것들이 이제 다 실리프팅인데, 실리프팅은 사실은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. 그런데 실리프팅 중에서도 조금 효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실리프팅 중에서 효과가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.
아까 팔자주름, 심술보, 턱 밑살 이렇게가 처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우리가 실을 심지처럼 만들어서 위쪽에다 걸어주고 위쪽에다 걸어주니까 이 측두부의 단단한 막이나 광대뼈에다 걸어주게 돼요. 이렇게. 그런데 문제는 이 아래 턱뼈는 말이죠. 이렇게 얌전히 그림처럼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죠. 그러니까 실을 걸어 놓으면 이 실이 이 아래쪽 이 조직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홀딩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효과가 좀 약하다고. 근데 이 부분 있죠, 이 부분. 팔자주름의 윗부분. 이 부분에서는요, 비교적 오랫동안 홀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실리프팅 효과 있는 게 첫 번째가 팔자주름 제법 효과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. 요즘에 엘라스틱 꿈이라고 해서 이렇게 고무줄 같은 그런 조직이 있어요. 제가 다른 동영상 보시면 엘라스틱 꿈이라는 엘라스틱 꿈이래. 꿈. 네. 이 이탈리아의 어떤 성형외과 의사가 개발한 건데요. 실인데 이렇게 탄력이 있어요. 탄력이 있어. 탄력이 있으니까 뭐가 좋으냐면 아까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홀딩하는 파워가 오랫동안 못 버틴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실도 같이 움직여주니까 홀딩을 오래 하고 있어요. 다른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.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목 부분을 이렇게 반대쪽, 저쪽, 여기서부터 반대쪽까지 이렇게 당겨주는 목걸이처럼 해주는 아이디어가 있어요. 그러면 여기 처진 부분이 꽤 많이 좋아지고 또 제법 오래 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 엘라스틱 꿈으로 목을 하는 거, 팔자주름을 하는 거, 이건 아주 실리프팅 중에서 히트야. 이거는 꽤 효과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다른 부분은 효과가 생각보다는 좀 약하고 또 약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또 너무 많이 하면 아까처럼 딱딱해지는 그런 문제가 실리프팅에 있습니다. 그러나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실이 여러 종류가 나오면서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.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절개 리프팅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효과도 약하고 또 지속기간도 길지 않은 문제가 있죠. 그러면 절개 리프팅은 어떤 거냐면요.